사막에서 펼쳐진 한국 기업의 기적.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섭씨 58도 극한의 사우디 사막에서 이게 된다고 코웃음 치던 유럽 전문가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게 됐을까요? 처음엔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사우디 현장 감독 무함마드가 이제는 매일 아침 삼계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사우디 왕세자가 이열치열을 외치며 한마음 식당을 찾아 이 수프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네요 라며 감탄했다는 사실. 한 그릇에 삼계탕이 어떻게 사우디 왕실을 사로잡고 유럽도 불가능했던 지하철 공사를 성공시켰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리야드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은 무함마드 알파하드, 사우디 철도 공사의 감독이죠. 20년 경력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왔지만 오늘 받은 소식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이라고요? 삼성물산. 저는 제 보조 엔지니어 아흐메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요?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입찰에서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숫자와 도표는 분명했지만 제 마음속 의구심은 커져만 갔어요. 사막의 모래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해할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라고. 한여름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온도, 모래 폭풍, 그리고 지하수 문제까지.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죠.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은 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들이 불과 몇십 년 전 모래뿐이던 이곳에 우뚝 서 있어요. 사우디의 변화는 눈부셨지만 그 변화의 뒤에는 항상 서구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죠? 저는 아흐메드에게 물었어요. 그들의 엔지니어링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요? 아흐메드는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정보를 찾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합니다.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고 특히 건설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그의 말을 끊었죠. 리야드와 같은 사막 환경에서의 경험은요? 모래 속에 지하철을 건설해 본 적이 있나요? 아흐메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만 해외 건설 경험은 풍부하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공사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곧 리야드의 미래가 시작될 테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확신보다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왕국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실패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내일 그들의 대표단이 도착하면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더미를 정리했어요. 한국 기업의 제안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종이 위의 계획과 현실은 다르죠. 특히 사막의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겁니까? 아흐메드가 물었어요. 모든 것을 물어볼 겁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들이 정말 우리의 도전을 이해하는지 아니면 단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은 것인지 파악해야 해요. 하늘을 보니 붉은빛 석양이 리야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겠죠. 그들의 눈을 보며 판단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사막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외국 기업들처럼 모래 속에서 좌절하게 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공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결국 리야드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도착하는 시간이었죠. 내심 걱정이 컸어요. 말이 통할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 도착장에 기다리고 있자니 검은 정장을 입은 일행이 나타났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죠. 무함마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강민호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강민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눈빛은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리야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장을 둘러보시죠. 차에 오르면서 강민호는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특히 사막의 특수 환경을 고려한 부분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희는 두바이 메트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래 문제, 극한 온도, 지하수 문제. 모두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강민호는 웃으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특수 설계된 굴착 장비와 냉각 시스템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한국 기업이 특별히 사막 환경을 위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설계보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미 비슷한 환경에서 일한 엔지니어들로 구성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한국 팀원들이 이미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작업 중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저희는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호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바로 현장 한쪽에 마련된 한마음 식당이라는 컨테이너였죠. 저희 문화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의 중년 여성이 맞아주었어요. 박순자라고 소개받은 그녀는 이모님이라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함마드 씨.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박순자의 말을 강민호가 통역해 주었죠. 테이블에는 생소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모두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조심스레 맛을 보았죠.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박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더 많은 음식을 권했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필요해요. 우리 식당은 매일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강민호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의 발전 과정, 어려움을 극복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죠. 무함마드 씨, 저희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협력 역사를 쓰는 일이에요.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강민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자신감, 팀원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박순자 이모님의 따뜻한 환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 의구심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찰자였지만 점차 그들의 일상에 관심이 생겼죠. 특히 한마음 식당은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순자 이모님의 음식은 날이 갈수록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때로는 강민호가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된장은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족 비법이라고 하셔요. 이모님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장독을 이곳에 두셨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냥 현지 식자재로 만들면 안 되나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님 말씀으로는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재료 하나, 과정 하나에 모두 의미가 있다고요. 정성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죠. 아랍어로는 쉽게 번역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현장을 덮쳤어요. 시야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한 작업자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팀원들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우디 작업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폭풍이 잦아든 후 저는 물었어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현장입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는 동료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죠. 폭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한국 기술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박순자 이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보온통과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강민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모님이 야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박순자 이모님은 현장의 모든 작업자에게 따뜻한 국물과 김밥을 나눠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작업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도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차가워진 몸을 데웠어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정성인가요? 저는 강민호에게 물었죠. 강민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성입니다.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죠. 그날 밤 현장을 떠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우디에서 우리는 효율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에게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죠. 그들은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강민호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한 새로운 굴착 방식을 시험해 볼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팀과 사우디 팀이 따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마음 식당이 있었죠. 무함마드 씨, 우리 식당에 사우디 직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느 날 강민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삼계탕이었어요. 리야드의 뜨거운 여름, 처음에는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무함마드,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이라는 우리 문화예요. 강민호가 웃으며 설명했죠. 더운 것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첫 숟가락을 들었어요. 닭 국물의 담백함과 인삼의 향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먹고 나니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우디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런 고위 인사의 방문은 프로젝트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방문 당일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기술 설명과 현장 투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어떻게 준비되었나요? 일정을 마치고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왕세자님, 이곳에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음 식당에 도착하자 박순자 이모님은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왕세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삼계탕을 맛보았고 그의 표정이 밝아졌죠.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문화입니까? 흥미롭군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아이디어가 놀랍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왕세자는 박순자 이모님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닌 것 같군요.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왕세자가 떠나기 전 남긴 말이었죠. 그날 이후 한마음 식당은 현장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적인 협력을 넘어 마음과 문화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 팀과 사우디 직원들 사이의 협력도 나날이 깊어졌죠.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함마드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죠. 굴착 문제인가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모래층이 나타났어요. 현재 장비로는 뚫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직접 확인했죠. 공사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프로젝트 전체의 일정을 몇 달씩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장비를 가져오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개발한 장비인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적합할 거예요. 저는 의구심이 들었죠. 상용화되지 않은 장비라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신뢰해주세요. 이 장비는 두바이 비슷한 지질에서 비공식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단 2주면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고심했습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왕세자의 방문 이후 이 프로젝트는 더욱 주목받고 있었죠. 지연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장비를 가져오세요. 하지만 2주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강민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로 한국에 연락을 취했고 특수 장비의 운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의 긴장된 기다림이 이어졌죠.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대체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팀은 그동안 다른 구간의 작업을 진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특수 장비가 도착한 날 모든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굴착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죠. 로봇 팔처럼 생긴 부분과 특이한 드릴, 헤드가 눈에 띄었어요. 이것은 초음파 진동과 회전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굴착 시스템입니다. 강민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모래층을 뚫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장비의 설치와 테스트가 끝나고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진행되는 듯 했지만 점차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속도로 단단한 모래층을 뚫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현장 엔지니어 하나가 감탄했죠. 일반 장비로는 몇 달이 걸릴 작업인데 불과 3일 만에 문제 구간을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팀이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장비를 개발할 생각을 했나요? 저는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항상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기술로 극복하는 법을 배웠죠. 이 장비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새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그날 저녁 한마음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우디 직원들과 한국팀이 함께 모여 이 성과를 기념했어요. 박순자 이모님은 특별히 사우디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했죠.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팀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죠.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라고. 리야드의 여름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특수 장비로 모래층 문제를 해결한 기쁨도 잠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어요. 온도계는 55도를 가리켰죠. 사막의 한가운데서 이런 극심한 더위는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온도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유럽에서 온 컨설턴트 피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소한 45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몇몇 작업자들이 열사병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저도 피터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무함마드 씨, 저희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이 더위를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강민호는 자신의 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죠.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팀은 밤새 특수 텐트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내부에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모바일 마이크로 클라이밋 시스템입니다. 강민호가 설명했어요. 지열과 태양열을 역이용해 작업 공간의 온도를 낮춥니다. 실제로 텐트 안의 온도는 35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교대로 들어가 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피터도 놀란 표정으로 이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해결책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극심한 더위 문제를 해결하나 했더니 새로운 위기가 닥쳤어요. 지하 굴착 중 예상치 못한 수맥이 발견된 것이었죠. 물이 빠르게 현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체 구조물이 위험합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맥 처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였죠. 보통은 수개월의 추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현장에 급히 소집된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어요. 대부분은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죠. 동결공법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피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막에서 동결공법이라고요? 미쳤습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동결공법은 지하수가 있는 토양을 인공적으로 얼려 안정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사막의 극한 온도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강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희 팀은 이미 특수 냉각제와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한국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시도해봅시다.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48시간의 준비 끝에 동결공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와 그의 팀은 거의 쉬지 않고 일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밤샘 작업 중인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해보자 정신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해보면 길이 열리곤 하죠. 72시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맥 주변 토양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물의 유입이 완전히 통제되었죠. 피터를 비롯한 유럽 컨설턴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해결책은 처음 봅니다. 피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팀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순자 이모님의 식당에서 한국팀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어요. 무함마드 씨, 저희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호가 말했죠. 어려움이 클수록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의력. 이것이 한국 정신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술 보고회가 아닌 지금까지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무함마드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강민호가 저를 안심시켰죠. 행사장은 현장 근처에 특별히 마련된 대형 텐트였어요. 내부는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문화적 요소가 조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문양이 새겨진 테이블, 양국의 국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했죠.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호기심에 주방 쪽을 살펴보니 박순자 이모님과 사우디 전통 요리사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며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무슨 요리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박순자 이모님이 자랑스럽게 들어보이셨습니다. 한식과 아랍 요리의 퓨전 메뉴예요. 매콤한 비빔밥에 아랍 향신료를 넣었고 쿠지 사우디 전통쌀 요리에는 한국식 나물을 더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음식을 통한 문화의 융합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왕세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도착했어요. 기술 보고와 현장 시찰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강민호와 한국팀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이 아닙니다. 강민호가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두 나라의 기술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의 관심은 음식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맛이 어우러진 퓨전 메뉴들은 큰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사막의 오아시스라 이름 붙은 수프는 단연 인기였죠. 이 수프는 정말 특별합니다. 박순자 이모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된장에 사우디의 대추야자와 향신료를 더했지요. 사막의 열기를 식혀주는 오아시스 같은 음식이랍니다. 왕세자는 이 수프를 맛보고 크게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두 나라의 정수가 담겨 있군요. 식사 중반, 갑자기 바깥에서 모래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텐트가 흔들리고 외부의 소음이 커졌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순간 박순자 이모님이 다시 사막의 오아시스 수프를 가져왔죠. 모래 폭풍이 불 때는 따뜻한 수프가 최고랍니다. 마음까지 편안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처럼 수프를 마신 사람들의 표정이 차분해졌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텐트 안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행사의 마지막, 왕세자가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리야드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 교육 시스템을 우리 교육과정에 도입하겠습니다. 그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양국 문화와 기술의 가교가 되고 있었죠. 행사가 끝나고 귀빈들이 떠난 후 현장 직원들만의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팀과 사우디 직원들은 이제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어색한 발음으로 서로의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이모님은 여전히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루지 못할 변화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음식과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모래 폭풍은 여전히 바깥에서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신뢰와 우정의 기초가 놓여 있었죠.
36개월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지하철 공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처음 한국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날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무함마드 씨,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강민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첫 시운전 날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죠. 처음에는 이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에게도 특별합니다. 시운전 날 모든 관계자들이 첫 지하철역에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거행되고 첫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완공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발표했죠. 이것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열차는 완벽하게 운행되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했고 사막의 극한 환경을 고려한 특수 설계는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왕세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리야드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시 곳곳에 한국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한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인 식당들이 특히 인기였죠. 박순자 이모님의 영향력은 현장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무함마드 씨, 제가 리야드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완공 파티에서 박순자 이모님이 저에게 말했죠. 이곳에서 한 식당을 열어 두 나라의 맛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젊은 사우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왕세자의 약속대로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고 기술 교육 시스템도 사우디 대학에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아흐메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우디의 미래를 이끌고 싶대요. 저 역시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삼계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한국 드라마도 즐겨보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씨. 저는 영상통화로 한국에 돌아간 강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울은 어떤가요? 스크린 너머로 그의 미소가 보였어요. 무함마드 씨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그 말이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이제 저는 한국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정신과 문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민호 씨, 제가 처음에 얼마나 의심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이 있었기에 저희도 더 열심히 증명하려 노력했죠.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우뚝 선 첨단 지하철.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두 나라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이 빚어낸 결실이었어요. 오늘도 리야드의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의 향기가 퍼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삼계탕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사막에서의 의구심은 이제 단단한 신뢰와 우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가능성과 희망,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